네, 안녕하세요. 재테크한 곤돌이의 곤돌입니다. 네, 오늘 파도 주주분들 파도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되게 다행이다라고 싶으면서도, 혹시 파도가 이게 조금 단기성 재료가 아닐까? 아니면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도 영상을 오랜만에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파도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촬영하면 안 좋은 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네, 저는 안 좋은 댓글 달려도, 네, 감사함으로 다 이렇게 화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댓글도, 뭐 안 좋은 댓글도 이런 것들도 다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도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영상의 제목은 결과로 증명하면 됩니다. 네, 저는 파도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도에 관한 뭐 찬티도 아니고 안티도 아닙니다. 그리고 팩트에 기반해서 파도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파도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 아니면 파도를 투자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목차와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지만 이 심플한 목차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파도 뉴스를 체크해 볼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컸거든요. 그래서 국내 뉴스랑 그다음에 중국에 나온 뉴스가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의 파도 대응 전략. 뭐 대응 전략 사실 이거 말할 것도 없죠. 제 파도 영상 진짜 1편부터 딱 시리즈별로 차례대로 한번 봐보세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댓글로 치면 진짜 성지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영상들도. 자, 오늘 단독으로 해서 파두한테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보면 파두, 낸드 3위 웨스턴 디지털에 이제 컨트롤러 공급한다. 라고 해서 낸드 점유율을 3위로 갖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에 컨트롤러를 공급한다는 공급에 관한 이제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파도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요. 한번 이 기사의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복습한다 생각하고 웨스턴 디지털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규 고객사예요. 신규 고객사. 왜 신규 고객사가 중요한지 뒤에 한번 체크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공급량 본격 확대 시점은 오는 2025년으로 관측된다. 그래서 요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체결로 통해서 실질적인 가시적인 이제 결과는 25년으로 관측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주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파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SSD 컨트롤러 5세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밝힌 상태이고, 그러면 웨스턴 디지털에 공급되는 컨트롤러도 5세대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신 제품을 공급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두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컨트롤러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발열과 소비 전력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AI 관한 부분은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발열도 심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게 파두의 제품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두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낸드 제품에 파두에 이제 컨트롤러를 붙여서 최종 고객사인 메타에 공급한다. 라고 기존에 계속 그렇게 거래해 왔거든요. 그래서 파두가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 SK 하이닉스는 메타로 공급하는 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고객사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메타 요랬거든요. 그래서 파도의 가장 문제점은 그 고객사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고객사가 되게 다양하게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SK 하이닉스한테만 공급한다 하면 얘네가 만약에 이제부터 공급하지 마라고 해버리면 사실 파도 같은 경우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여기 보시면 다만 고객사로 확보한 낸드 고객사가 제한적이어서 매출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매출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요거는 그 다변화의 시작점을 알리는 기사죠. 왜냐면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낸드 점유율이 이제 시장에서 3위입니다. 3위. 그렇게 해서 파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2위고요.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은 낸드 시장에서 점유율이 3위이기 때문에 시장 2, 3위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게 엄청나죠? 그쵸? 네. 엄청납니다. 2, 3위. 1위는 누굴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자신감은 좋아요, 항상. 네, 근데 이 자신감이 뭐다? 실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뻥카가 아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냥 자신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양치기 소년이 더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낸드 점유율 같은 경우가 1위가 삼성전자예요. 31.4%, 2위가 SK하이닉스 20.2%, 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16.9%, 4위가 키옥시아 14.5%거든요. 그래서 파도 같은 경우는 요 2위와 3위에게 그 컨트롤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 웨스턴 디지털은 키옥시아와 합병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합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얘네 두 개 점유율 합해버리면 삼성전자보다 높거든요. 네, 삼성전자와 거의 뭐 비슷하네요. 네, 높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얘네 세 개 다 가지는 부분이잖아요. 파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실은 이 웨스턴 디지털에 공급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기사 때문에 오늘 파도 같은 경우는 장중에 20% 넘게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저는 상한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기사는 요거는 중국에서 작성된, 그러니까 3월 29일에 올해 3월 29일에 작성된 기사인데 요거 제가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미흡보다도 문장이 안 매끄러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보면 CFMS 메모리즈 2024, 요건 뭐냐면 차이나 플래시 마켓 서밋이라는 그러니까 그냥 반도체 뭐 포럼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된 이제 행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하는. 네, 이게 뭐 이제 선전에서 개최되었다. 그래서 파두는 고급 그 이제 SSD 컨트롤러 5세대 요거랑 그 다음에 아까 젠5 그 다음에 컨트롤러 칩 요거 같은 요런 제품들을 이제 선보였다라는 관점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도 제품은 업계 최고의 성능 대비 전력 비율이 특징이며, 그러니까 업계 최고의 성능, 번역이 좀 안 매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도 최저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뛰어난 성능을 뭐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요 행사에 삼성전자도 참여했고 SK 하이닉스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파도도 참여한 부분이죠. 근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파도의 이제 5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전력을 소비하고 가장 적은 양의 열을 발생시키면서 업계 최고의 수준의 성능을 보장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한 회사들의 제품 대비해서 그 컨트롤러가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팩트겠죠. 네. 이게 만약에 팩트가 아니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얼마나 큰 거짓말과 사기를 치는 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뻥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파도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시장을 위해서 2024년 2분기에 더 강력한 SSD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성능이 경쟁사의 2배 이상이다. 라고 해서 중국에서 요거 기사가 작성된 영역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요런 이제 포럼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두가 국내 기사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중국 사이트 들어가서 번역한 영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신기하죠. 네. 국내에서는 파도가 뭐 뻥튀기 상장, 뭐 뻥튀기 IPO 상장, 요런 이제 악성 기사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팩트에 기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파도 대응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한 16,000원에서 2만원대 정확했다. 요게 뭔 말이냐면 16,000원에서 2만원대 요 사이 구간에서 파도는 사면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 네. 요 구간. 요 구간 밑으로 네, 떨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요 구간대 오면 그러니까 16,000원에서 2만원 사이대 오면 파도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의향이 있다. 매수해봐도 괜찮다. 라고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보면 맞았죠. 뭐 근데 뭐 제가 맞췄다 이걸 말씀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16,000원에서 2만원대 동일하게 요 구간 때는 매수해도 안정적으로 2 이상 더 안 빠진단 말이에요. 진짜 2 이상 빠지잖아요. 그럼 파도 기업은 진짜 망해야 돼요. 네, 이 회사는 그냥 진짜 망이 없어져 버려야 될 정도로 네, 이거 이상 잘 안 빠질 겁니다. 네, 안 빠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치만 파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요한 게 신규 고객사. 아까 고객사의 다변화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신규 고객사가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 고객사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 가시적인 실적. 그러니까 파도는 지금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적이 계속 찍히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또 더 이상 이제 매출 안 나온다, 영업이익 조금 더 기다려달라. 요거 이제 안 통합니다, 주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악성 물량이 많아요. 악성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해 가면서 상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원래 지금 오늘 나온 이 요거 그 웨스턴 디지털에 공급하는 요 재료도 상한가 재료였어요. 원래 일반적인 기업이었으면 바로 그냥 상한가 직행하는 부분인데 파도는 요 악성 매물들이 그냥 다 물려 있어요. 지금 파도에서 수익 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거의 다 물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매물들을 다 소화해주면서 올려야 되니까 요까지 올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파도의 숙명이에요. 얘네들을 다 소화해가면서 우상향을 이렇게 그려줘 가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보다도 요거는 제 뇌피셜인데 보면 파도가 이제 똥 싸지르지만 않고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대기업에서도 인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 뭐냐면 파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경쟁사 대비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경쟁사 대비 성능이 월등히 좋고 뭐 발열량이라든지 전력 소비량도 적고 뭐 에너지 효율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2배 이상 좋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제품 써달라. 근데 얘네 말이 맞다라고 치면, 네, 죄송합니다. 맞다라고 치면 진짜 파도의 제품을 구매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아마 파도와 기술의 지금 격차가 나는데 요거를 따라잡으려고 좁히려고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오히려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거 따라잡는데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파도를 사버리는 거죠. 맞죠? 그런 경우 많았지 않습니까? 뭐 삼성에서 레인보 로보틱스 네, 로봇 관련해서 인수하려고 네, 그렇게 지분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로봇 간에서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인수에 관한 이슈가 돌면서 주가가 엄청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파도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1조가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짜 얘네가 말하는 파도에서 말하는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팩트라고 치고 그렇게 계속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기술력의 인정을 받는다고 치면 저는 충분히 대기업에서도 인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네. 물론 좋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점에서 파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골칫거리였고 사실 제 주가가 크게 많이 하락하면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주분들한테 많은 아픔과 네, 근심 걱정을 이제 안겨준 이제 아픈 손가락이었던 부분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재료라든지 그리고 또 반도체 업황, 그 다음에 요런 AI, 요런 이제 그런 시황들을 봤었을 때 파도 같은 경우는 주가에 관한 악재보다 네, 호재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파도는 제가 영상을 앞으로 네, 뭐 이렇게 간간히 이슈 있을 때좀 촬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가격대 안에 사시면 크게 요거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네, 물론 요거는 제가 종목 추천하는 부분은 아니고 제 견해,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